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요, 아침에는 좀 춥습니다. 추운데, 오늘 날씨가 좀 풀린다 그래요. 뭐, 15도, 16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따뜻한,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춥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에, 뭐, 중동 정세로서,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 난리가 났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휘발유 값이 상당히 뭐 어제 오늘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뛰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오늘 주요 소식을 알아보면서 이것도 함께 조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록입니다. 그록 AIA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주요 뉴스 26년 3월 14일 토요일이죠. 일본 주요 뉴스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뉴스로는요. 휘발유, 경유 가격 급등으로 대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게 뭐 뭐니 뭐니 해도 이것이 상당하게 우리들의 서민 생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서 이란 전쟁, 후르무즈 해협 불안으로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일본 전국 휘발유 평균이 리터당 180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200원이 220엔, 그러니까 한국 돈을 한 2,200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좀 싼 데도 있고 좀 비싼 데도 있고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주도로서 정부가 3천억에 약 1.8조 엔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해서 가격을 억제하고 16일부터는 정부 비축유 방출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절약과 절전 협조를 당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JR 동일본 오늘부터 대규모 JR이라는 것은 그 철도 회사입니다. 오늘부터 대규모 운임 인상이 시행됩니다. JR 이스트 그러니까 동일본 여객철도 회사가 설립 후 1987년 이후에 처음으로서 소비세 인상 제외 본격적인 운임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도쿄 중심 이용객 타격이 클 전망이며 평균 7% 정도 올랐다고 해요. 이것도 물론 중동의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가격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2020년도 예산안 증의원 통과, 참의원 심의를 돌입, 역대 최대 규모 122조 엔 이상 예산이 어제 중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야당 전원이 반대했지만 자민당 등 유신 등의 찬성으로 가결, 16일부터 참의원 심의가 시작되며 연내 성립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다카이치 총리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예정. 네, 이번 달에 다카이치 총리가 19일경이죠.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란 전쟁, 원유 공급 불안, 히토류 협력, 미사일 공동 개발, 위성망 구축, 기밀 정보 공유 확대 등이 주요 의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중동 위기로서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솔직한 대화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늘 주요 뉴스 다섯 번째로는 기타 소식. 원전의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 정부 산하 컨트롤 타워 연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동 레바논 이스라엘 헤즈볼라 긴장이 계속되며 일본이 귀국 전세기 운항 중이다라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요 뉴스 나와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의 서민 생활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휘발유가 이것이 가장 주요 의제로 되고 있고요. 한번 올라온 게 아니고 계속 하루가 멀다 하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이 한국보다 좀 안정적입니다. 그 원인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6년 3월 14일
중동 위기, 주로 미국, 이스라엘 등 이란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사시살 봉쇄, 일본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요인이고요. 일본은 원유 수입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0에서 95%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경제 영향 요약으로서 현재 상황 전망입니다. 원유 에너지 가격이 WTI 브렌트유가 8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 급등 37% 수준이 올라가 있고요. 중장기 최악 시나리오로 130에서 140 배럴 이상 장기 고차 과거 오일 쇼크 수준입니다. 이 오일 쇼크라는 과거에 일어났죠. 그 이후에 두 번째 올해 처음 또 큰 쇼크가 왔다 그러네요. 휘발유 가격으로서는 전국 평균 리터당이 180엔대입니다. 200엔을 초과하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220원, 200원을 리터당 200엔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요. 그럼 평균적으로는 180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 하면은요 1,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30%가 상승, 국민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전기, 가스 요금도 이미 상승 중이며 10% 이상 추가 상승이 또 예상되고 있고요. 전기, 가스는 물론 뭐 원유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전기, 가스는 물론 같이 덩달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가가 0.3%에서 0.7% 추가 상승. 실제 GDP 성장률은 2026년 성장률이 0.1에서 0.2% 죄송합니다. 하락한다 그래요. 0.65% 하락 경기 침체 가능성. 가계 부담은 연간 1만엔 이상 추가 지출 둘 이상 가구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임금도 하락합니다.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임금도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락된다고 그러네요. 가계부담이 연간 그렇고요. 가계부담으로 연간 1만원 이상 추가 지출이 있고요. 또 주식시장도 니케이 평균 급락이 중동발 리스크가 회피, 장기화 시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세부 시나리오는 대부분 베이스 시나리오 현재 가장 현실적 유가가 배럴당 87달러 수준 안착하고요. GDP가 마이너스 0.1%, 0.18% 물가는 0.31%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휘발유는 리터당 200엔을 뭐 돌파하고 전기, 가스 10%가 올라가고요. 소비 일주 그리고 완전 침체는 피하고 있어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유가가 77달러에서 80달러 수준, GDP가 마이너스 0.09% 영향 제한적이고요. 비관 시나리오로서 호르무즈 장기 봉쇄로 수개월 1년 이상, 유가가 140달러, GDP가 마이너스 0.65%, 물가가 플러스 1.1%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일본은 한국과 같이 가장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휘발유 값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도 상당히 그 정책을 잘 피고 있고요. 빨리 대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한국보다 일본이 그래도 오늘도 현재 안정된 상태입니다. 중동에서 이렇게 원유 탱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일본은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를 실어나르는 선박들 대부분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기 때문에 이들은 보통 20에서 30만 톤 규모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동중국에 그리고 일본 항만 예를 들어서 요코하마나 가와사키 주변 정유수로 들어오고 있죠. 현재 중동 위기로 인해 많은 선박이 발이 묶여 있거나 위험을 감수하며 운행 중입니다. 물론 한국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국보다 일본이 또 90% 95% 중동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도 유가는 한국보다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을 빨리 닭갈치 산하해상이 170원 리터당 휘발유값 리터당 170엔이 넘어갈 때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주겠다 하고 이게 다른 데 실시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축한
일본에 한 250일 정도, 8.5개월 정도에 비축하고 있죠. 이것도 방출한다 그래. 16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 토요일이가 이틀 뒤인가요? 월요일이죠. 16일부터 비축한 휘발유도 원유도 방출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보조금도 내기 때문에 한국보다도 더 위험한 데서 90% 95%를 운반해 오면서도 또 오면서 한국보다 더 안정된 이런 가격 형성들을 유지하고 있군요. 근데 우리 한국은 조금 일본보다 좀 1,800원 뭐 2,000원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니까 한국보다도 일본이 그나마 조금 안정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 가솔린 스탠드에서 주요소에서 현재 2020년 3월 14일 일본에서 중동 이익으로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역 봉쇄로 인해서 원유 가격 급등으로 휘발유 값이 빠르게 상승 중이지만 아직 한국처럼 극심한 주요소, 대기, 줄, 장시간 행렬, 대혼잡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좀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비축유 방출 16일부터 시작해서 3천억엔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해 소매 가격을 리터당 170엔 정도로 억제하려고 애쓰고 있어서 가격 상승 속도가 한국보다 느리고 구매 제한이나 품절 사태는 아직도 드물어요. 정규 평균 지금이 160일에서 165엔대, 내주 180엔일 돌파.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한 165엔, 170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특히 오키나와 홋카이도, 도쿄 일부에서는 값 인상 전로 짧은 시간 동안에 줄이 생기고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아래 사진들은 밑에 사진이죠. 실제 이미지 사진들이 이미지들입니다만 아시아 전역 유사 사례 포함 일본 현지 주요소 장면 중심으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사진입니다만 줄 서는 것도 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보다 좀 비싸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중동이기 이란 후르무즈 해역 봉쇄로 인한 휘발유 대란 상황을 한국과 일본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가격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한국은 1,860원 리터당 1,860원 또는 1,900에서 1,950원 돌파 후 하락 중이다. 일본은 약 157에서 162엔, 약 1,460에서 1,510원으로 일부 지역 170, 220원 가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좀 비쌉니다. 1,460이나 1,510원에 대해서 1,860원이니까 한 200엔 정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약 350에서 400원이 더 비쌉니다. 350에서 한국이 400원이 더 비싼 걸로 추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상승폭으로서는 한국이 플러스 200에서 250원인데 대해서 일본은 플러스 3에서 5엔 정도로 인상 26엔 이상입니다. 한국 상승폭이 일본의 8이나 10배 수준입니다. 한국의 8이나 10배 더 수준이 높습니다. 한국의 국제 유가 변동이 즉시 과도하게 반영, 일본 주요소 선제 폭동 논란, 사재기 수요로 품절 긴 줄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그래요. 일본에서는 정부가 즉시 보조금 3천억엔 규모 투입을 해서 비축유를 방출 16일부터 시작합니다. 소매 가격을 억제하고 상승폭을 제한적이며 국민 체감 거의 없음. 그래서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루빠르게 변화하거나 유가의 휘발유 값에 대해서 또 큰 변화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비싸고요. 일본도 매일 올라가고는 있지만 제한적이다. 아직 오늘까지는 안정된 유가를 가격 형성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럼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